여러분, 마트에서 수박 고르실 때 절대 손으로 통통 두드려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그렇게 고르시면 10중 8구집에 와서 후회하시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잘라보면 속이 허옇고 한 입 베어 물면 맹물처럼 밍밍한 수박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두드려 보는 것만으로 단 수박을 고른다는 건 절반짜리 방법입니다. 진짜 설탕처럼 단 수박은 소리 말고 따로 확인하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한여름 내내 정말 큽니다. 저는 15년 동안 식재료를 다루며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그동안 좋은 수박 하나 제대로 골라보겠다고 전국의 수박 산지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새벽 경매장도 가보고 밭에서 직접 따보기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가 제법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농장 사장님들은 수박을 두드리지도 않고 척 보고 단놈을 골라내십니다. 비결이 뭔지 어깨너머로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장님들만 아는 설탕 수박 고르는 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드리기 전에 눈으로 먼저 봐야 할 곳. 둘째, 두드리는 소리와 무게로 확인하는 법. 셋째,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좋은 수박을 사오신 뒤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보관해야 끝까지 맛있게 드시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만 고르시면 이제 평생 단 수박만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며칠 전에 산맛 없는 수박을 버리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신 분 계시죠? 그 밍밍한 수박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시원하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수박을 정말 좋아하셔서 여름이면 일주일에 한 통씩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에 일고 여덟 분 맛이 없었답니다. 손주들 오면 먹이려고 큰맘 먹고 사오는데 번번이 밍밍하니까 속상해서 나중엔 수박 사는 게 겁이 나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이제 고른 수박은 거의 다 달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보는 자리만 알면 누구나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그 자리를 정확히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드리기 전에 눈으로 봐야 할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줄무늬입니다. 잘 익은 수박은 줄무늬가 굵고 선명하고 일정합니다. 줄이 진하고 또렷하게 쭉쭉 뻗어 있는 것, 그런 수박을 고르세요. 반대로 줄무늬가 흐릿하거나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무늬 색깔도 보셔야 하는데요. 밝은 초록보다는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줄무늬가 잘 익은 수박입니다. 줄과 줄 사이의 폭도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지 않고 고르게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줄무늬 바깥쪽 바탕색도 중요합니다. 바탕은 진한 녹색이 좋습니다. 간혹 바닥 쪽에 노란 부분이 넓게 퍼져 있는 수박이 있습니다. 그건 밭에서 자랄 때 땅에 다 햇빛을 충분히 못 받은 자리입니다. 노란 부분이 손바닥보다 크게 퍼져 있으면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세요. 다만 이 자리가 살짝 누런 정도, 그러니까 노르스름한 크림색이면 오히려 밭에서 충분히 익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새하얗게 흰 것보다는 은은하게 누런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손바닥만한 크림색 자국은 좋고 넓게 번진 새파랗거나 새하얀 자국은 안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박 껍질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셔서 아니면 먼지나 농약인가 싶어서 일부러 안 고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분입니다. 수박 속의 단맛이 너무 진해서 그 성분이 껍질 밖으로 살짝 배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가 보이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 수박을 고르세요.
속이 그만큼 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즘은 마트에서 더 깨끗해 보이라고 수박을 천으로 닦아서 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가루가 닿게 없어집니다. 그러니 가루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단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가루가 있으면 단 게 확실하고 없으면 다른 부분을 더 꼼꼼히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갈색 상처입니다. 수박 겉면에 갈색으로 살짝 긁힌 듯한 거친 자국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저분해 보여서 다들 피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실 이건 벌이 수분을 아주 열심히 해줬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필 때 벌이 꽃가루를 부지런히 옮겨줄수록 수박 속이 꽉 차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 바로 이 갈색 자국이에요. 그러니 이 거친 자국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잘 여물고 단 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이 조금 험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 단맛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실제로 마트에서 수박 2개를 앞에 두고 고르는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박 2통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겉이 반질반질 매끈하고 줄무늬가 연합니다. 다른 하나는 좀 험해 보이고 갈색 자국이 군데군데 있는데 줄무늬는 진하고 굵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누구나 매끈하고 예쁜 첫 번째 수박에 손이 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르시겠죠. 두 번째, 그 험해 보이는 수박이 정답입니다. 갈색 자국은 벌이 일을 잘해줬다는 증거고 진한 줄무늬는 잘 익었다는 신호니까요. 겉만 보고 고르면 백발백중 속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수박 표면의 광택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잘 익은 수박은 겉이 약간 거칠면서도 은은하게 윤기가 돕니다. 반대로 너무 번들번들 기름칠한 것처럼 광이 나는 것은 덜 익었는데 일찍 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인위적으로 반짝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차분한 윤기가 도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꼭지가 달려있는 수박이라면 그 꼭지가 얼마나 싱싱한지도 봐두세요. 꼭지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것은 딴지 오래된 것입니다. 너무 새파랗게 싱싱한 것은 덜 익은 것을 일찍 딴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꼭지 끝은 살짝 말랐지만 붙어 있는 자리는 아직 푸른 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적당히 익어서 갓 따온 신선한 수박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가족 식탁에 오르는 수박 맛을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동안 우리가 그냥 두드리기만 하고 운에 맡겼던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챙겨보면 이제 수박 고르는 건 식은 죽먹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으로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줄무늬는 굵고 진하고 일정하게, 하얀 가루가 보이면 무조건 단수박, 갈색 자국이 많으면 벌이를 잘해준 단수박, 이 세 가지만 눈에 익혀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손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박을 두드려보고 고르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 익은 수박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탁 두드리면 맑고 통통하고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속에 과즙이 꽉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퍽퍽 둔하게 소리가 죽는 수박은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이런 수박을 가리켜 김 빠진 수박, 줄여서 기박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허옇고 밍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드리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대기나 바닥을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옆면 한가운데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꼭대기와 바닥은 껍질이 두꺼워서 어떤 수박이든 소리가 비슷하게 둔하게 납니다. 반면에 옆면 가운데는 껍질이 얇아서 속이 꽉 찼는지 비었는지가 소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차가운 수박은 상온 수박보다 소리가 더 둔하게 들립니다. 그러니 냉장 수박을 고르실 때는 소리만 듣고 기박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리 다음에 꼭
확인하실 것이 바로 무게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수박이 여러 개 나란히 있을 때는 무조건 더 묵직한 것을 고르세요. 무겁다는 건 그만큼 수분과 과즙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두 손으로 번갈아 들어보시고, 이게 더 무겁네 싶은 그 수박. 그게 바로 단 수박입니다. 여기에 작은 요령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한 손은 수박 위에 얹고 다른 손으로 옆면을 톡 쳐보세요. 잘 익은 수박은 그 진동이 위에 얹은 손바닥까지 부르르 하고 전해집니다. 이 떨림이 잘 느껴질수록 속이 알찬 수박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고 두드려 보고 무게까지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두 곳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바로 꼭지와 배꼽입니다. 이 두 자리가 사실 수박 맛의 팔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십니다. 먼저 꼭지부터 보겠습니다. 수박 위쪽에 달린 짤막한 줄기, 그게 꼭지입니다. 좋은 수박의 꼭지는 얇고 살짝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굵고 빳빳하게 고추선 꼭지보다 가늘고 구부러진 꼭지가 훨씬 답니다. 왜 그럴까요? 수박이 밭에서 충분히 익으면 줄기로 가던 영양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서 전부 열매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서 꼭지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마르면서 안쪽으로 굽는 겁니다. 그러니 꼭지가 마르고 가늘게 구부러져 있다면 밭에서 푹 익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또 꼭지가 붙어 있는 자리 주변이 살짝 온폭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 자리로 수분이 꽉 차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트 수박은 꼭지를 짧게 잘라놓거나 아예 떼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지 보는 건 건너뛰고 바로 배꼽을 보시면 됩니다. 배꼽은 수박 아래쪽, 그러니까 꼭지 반대편에 있는 동그란 점입니다. 이 배꼽 하나가 수박 당도를 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좋은 수박의 배꼽은 작고 꽉 닫혀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야 합니다. 배꼽이 작을수록 껍질이 얇고 속이 알차고 당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배꼽이 크거나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 피하세요. 배꼽이 크다는 건 껍질이 두껍고 속이 덜 여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빨리 키우려고 무리하게 재배한 수박일 수도 있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박도 암수가 있어서 암컷이 더 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꼭지가 굵으면 수컷, 얇으면 암컷이라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박은 그 자체가 열매라서 암수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암수를 따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줄무늬와 가루와 갈색 자국을 보시고 두드려보고 뒤집어서 배꼽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괜히 근거 없는 이야기에 헷갈리지 마세요. 자,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수박 크기가 제각각이죠.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큰 게 잘 익고 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기만 한 수박은 속이 부실하거나 빈 곳이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면 손에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하게 무거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크기보다 무게, 이걸 기억하세요. 작아도 단단하고 묵직하면 속이 꽉 찬 수박입니다. 그리고 수박은 사는 시기도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수박이 가장 맛있는 때는 한여름, 그러니까 6월 말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때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 당도가 푹 오르는 철입니다. 너무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나오는 수박은 아무래도 당도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철에 사시는 게 가장 달고 값도 쌉니다. 우리 살림에는 제철 과일이 정답입니다. 요즘은 반으로 잘라 랩을 씌워 파는 수박도 많죠. 식구가 적은 집에서는 한 통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잘라 파는 수박을 고르실 때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속이 다 보이니까요. 빨간 살이 진하고 선명한 것, 그리고 하얀 줄이나 빈 곳이 없이 꽉 찬 것을 고르세요.
또 자른 단면에 물기가 촉촉하게 반짝이는 것이 신선한 수박입니다. 단면이 푸석하고 마른 듯한 것은 자른 지 오래된 것이니 피하세요. 그리고 씨 주변이 단단하고 까만 것이 잘 익은 수박입니다. 씨가 하얗고 덜 여물었으면 수박도 덜 익은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이 반질반질 매끈하고 예쁜 것만 고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색 자국이 좀 있는 게 오히려 더 답니다. 겉모양에 너무 속지 마세요. 둘째, 색이 연한 초록 수박을 고르시는 경우입니다. 바탕이 진한 녹색일수록 잘 익은 것이니 너무 연한 것은 피하세요. 셋째, 두드릴 때 손가락 끝으로 톡톡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가볍게 두드려야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단 수박과 밍밍한 수박을 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 서영순 어르신도 예전에는 딱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조건 크고 매끈한 것만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들어보고 배꼽을 뒤집어 확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이제는 이웃 어르신들이 수박 살 때 같이 가자고 모셔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는 자리만 알면 우리 누구나 수박 고르기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수박을 두고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잘랐는데 속이 쩍 갈라져 있거나 빈 공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고 상한 거 아니냐며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수박이 밭에서 자랄 때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속이 빠르게 부풀며 갈라진 것입니다. 흔히 피수박이라고도 부르는데 맛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갈라진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갈라진 틈에 변색이 있거나 냄새가 나면 그때는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빨간 살 속에 노랗고 단단한 심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씹으면 푸석하고 맛이 없죠. 이건 수박이 햇빛을 골고루 못 받았거나 덜 익은 채로 수확됐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고르실 때 바탕색이 진하고 무게가 묵직한 것을 골라야 이런 노란 심이 적습니다. 결국 잘 고르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씨가 많은 수박과 적은 수박. 어느 게 더 단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씨의 많고 적음은 품종 차이라서 단맛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씨가 까맣고 단단하게 잘 여물어 있으면 그만큼 수박도 잘 익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씨 없는 수박도 많이 나오는데 씨 없는 수박도 잘 고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줄무늬, 무게, 배꼽을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박을 사와서 바로 먹는 게 좋은지 며칠 두고 먹는 게 좋은지 물으십니다. 수박은 따고 나면 더 익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오시면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며칠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통째로는 서늘한 곳에 두셨다가 드시기 두세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너무 차게만 드시면 오히려 단맛이 덜 느껴지니까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알아도 같은 수박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수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줄무늬 수박 말고도 껍질이 까만 흑피 수박, 알이 작은 애플 수박, 속이 노란 수박까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달라도 고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게가 묵직하고 두드렸을 때 맑게 울리고 배꼽이 작은 것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어떤 수박이든 단놈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알이 작은 애플 수박은 우리 어르신 두 분이 드시기 딱 좋은 크기라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식구가 적은 집에서는 이런 작은 수박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수박이 자란 방식도 맛에 영향을 줍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수박보다 햇빛을 듬뿍 받고 노지에서 자란 수박이 아무래도 단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제철 노지 수박이 가장 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산지를 표시해 둔 경우가 많으니
이왕이면 햇빛 좋은 지역에서 제철에 난 것을 골라보세요. 같은 값이면 더 단 수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장 보실 때 쓸 수 있는 작은 요령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트보다 동네 시장이나 산지 직거래에서는 사장님께 단 수박으로 골라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매일 수박을 만지는 분들이라 정말 귀신같이 골라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부끄러워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고르는 법을 다 알았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박을 골라와도 잘못 다루면 맛도 잃고 배탈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온 수박을 어떻게 씻고 자르고 보관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저는 배꼽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수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되실 때 그냥 뒤집어서 배꼽이 작고 동전보다 작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에 무게까지 묵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시원한 수박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사온 수박이 밍밍하면 어른들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반대로 달고 시원한 수박 한 통 떡하니 잘라 내놓으면 손주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 보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여름나기잖아요. 그래서 수박 잘 고르는 게 사실은 우리 가족 행복을 챙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정성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요령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수박을 고르실 때 한 통만 보지 마시고 서너 통을 들어서 무게를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직접 들어보면 묵직한 게 분명히 다릅니다. 또 두드려 보실 때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 수박의 귀를 살짝 가까이 대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러분도 단번에 좋은 수박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온 수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수박을 골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까지 잘 모셔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박은 생각보다 충격에 약합니다. 장바구니에 다른 짐과 함께 마구 담으시면 오는 길에 부딪혀 속이 멍들거나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러지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수박은 가급적 따로 천가방이나 튼튼한 봉투에 담아 흔들리지 않게 가져오세요. 무거우니까 허리 다치지 않게 두 손으로 안듯이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수박 욕심내서 무리하시다 허리 삐끗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수박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아시죠? 수박은 거의 대부분이 수분이라서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 부족해진 물기를 채워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입맛 없는 한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면 갈증도 풀리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괜히 마루에 둘러앉아 수박을 드셨던 게 아닙니다. 더위를 이기는 우리네 여름지혜였던 거죠. 그러니 올 여름에도 우리 가족 모두 잘 고른 수박 한 통으로 시원하게 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고르고 잘 가져온 수박을 이제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끝까지 맛있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화채 말고도 수박을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더운 여름, 수박은 수분이 아주 많아서 갈증을 풀고 땀으로 빠진 수분을 채우는데 그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여름에 입맛 없으실 때 수박 한 그릇이 보약이나 마찬가지죠. 먼저 수박 주스입니다. 얼려둔 수박을 믹서에 넣고 얼음 몇 조각과 함께 갈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달고 시원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한결 산뜻해집니다. 손주들이 오면 이 수박 주스 한 잔이면 다들 좋아합니다. 시중에 파는 단 음료보다 훨씬 몸에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 샐러드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한 입 크기로 자른 수박에 오이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아주 살짝만 뿌려보세요.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이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더워서 밥 생각 없는 날 이 샐러드 한 접시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박 얼음입니다. 수박을 갈아서 즙을 낸 다음 얼음 트레이에 부어 얼리면 됩니다. 이 수박 얼음을 물이나 보리차에 동동 띄우면 얼음이 녹으면서 은은한 수박 향이 퍼집니다. 색도 고와서 손님 오셨을 때 내놓으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수박은 버릴 것 하나 없이 살부터 껍질까지 알뜰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살림에 이만한 여름 과일이 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박을 고르는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굵고 진한 줄무늬, 하얀 당분가루, 벌이 남긴 갈색 자국, 옆면 가운데를 두드렸을 때 맑게 울리는 통통한 소리, 그리고 묵직한 무게. 마지막으로 가늘게 구부러진 꼭지와 500원 동전보다 작은 배꼽,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이제 맛없는 수박에 속으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마트에서 당당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박을 골라 오셨으면 이제 집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박은 자르기 전에 반드시 껍질을 씻어야 합니다. 수박은 밭에서 땅바닥에 닿은 채로 자랍니다. 그래서 껍질에 흙과 먼지, 세균이 생각보다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물로 쓱 헹구고 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칼이 껍질을 뚫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껍질에 있던 세균과 이물질이 그대로 빨간 과육 속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르기 전에 주방 세제를 묻혀 껍질 전체를 손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가족 배탈을 막아줍니다. 특히 손주들 먹일 거라면 더 신경 쓰셔야겠죠. 다음은 보관입니다. 수박을 반으로 자르고 남은 반통을 그대로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랩으로 덮어두면 겉은 막힌 것 같아도 자른 단면에서 세균이 아주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몇 시간 만에 세균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박은 한 입 크기나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잘라서 뚜껑이 꽉 닫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세균 번식도 줄고 냉장고 냄새도 배지 않아서 훨씬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사셨을 때 쓰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한 입 크기로 자른 수박을 서로 겹치지 않게 쟁반에 펼쳐서 두세 시간 얼립니다. 그 다음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옮겨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까지도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꺼내서 그냥 드시면 샤베트처럼 시원하고 믹서에 갈면 그대로 수박 주스가 됩니다. 더운 날 손주들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살림에 보탬되는 알뜰한 방법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박을 드시고 나면 두꺼운 흰 속껍질 그냥 버리시죠? 그게 참 아까운 부분입니다. 빨간 살과 초록 겉껍질 사이에 그 하얀 부분 말입니다. 이걸 얇게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고 들기름과 다진 마늘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면 아삭한 나물 반찬이 됩니다. 살짝 볶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알뜰하게 드셨어요. 버리던 껍질로 반찬 한 가지가 더 나오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맛없는 수박이 들어있어서 처치 곤란하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수박 화채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름마다 해먹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밍밍한 수박을 한 입 크기로 잘라 큰 그릇에 담고 차가운 우유를 수박이 반쯤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여기에 사이다를 입맛에 맞게 조금씩 부어가며 맞추시면 됩니다. 우유의 고소함과 사이다의 톡 쏘는 맛이 수박의 밍밍함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단맛이 부족하던 수박도 이렇게 하면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간식으로 변합니다. 차갑게 해서 손주들이랑 둘러앉아 드셔보세요. 버릴 뻔한 수박이 한 그릇 뚝딱 사라집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수박을 고르실 때는 첫째 줄무늬와 하얀 가루와 갈색 자국을 눈으로 보고, 둘째 옆면 가운데를 두드려 맑은 소리와 묵직한 무게를 확인하고, 셋째 가늘게 구부러진 꼭지와 작은 배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시면 세제로 깨끗이 씻어 자르고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이제 올여름 수박 고르기는 더 이상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생 설탕 수박만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만의 수박 고르는 노하우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